이 스마트폰으로 편집을 하는 거, 그리고 컨텐츠를 만드는 거, 이거는 우리가 나머지 남은 수업 동안 빌드업을 계속 할 거기 때문에 오늘은 촬영에 대한 이야기에만 집중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컨셉을 잘 잡아서 촬영을 하게 되면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게 최대한 촬영을 많이 하지 않으면서도 퀄리티를 높이는 방법들을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같이 해보려고 하는 건 이제 제가 방금 전에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우리 이 스마트폰을 활용을 해서 라이브 방송하는 거를 같이 해볼 텐데요. 먼저 우선 이 네이버 아이디라던가 뭐 다른 앱 기반의 아이디로 이 프리즘 라이브에 로그인 하셔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어, 로그인을 하고 회원가입을 한 후에 유튜브 채널을 연동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유튜브 채널로 들어가서 연결을 하든 다른 아이디로 연결을 하든 어쨌든 추가적으로 연동을 하는 부분이니까 한 번 들어갔던 걸로 뭐 네이버 아이디로 로그인했다고 유튜브에 방송을 못하고 이런 거는 아닙니다. 예, 그건 먼저 개념이 좀 달라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라이브 방송을 할 때 사용하는 것은 프리즘 라이브 스튜디오라고 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요게 이제 제가 스마트폰 편집을 하는 걸로 사용하는 주 프로그램들인데,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 중에 다음 주 전까지 설치하고 저희가 다음 주에 실습할 프로그램들이 여기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는 요것들을 다 쓸 거예요. 그래서 뭐 멸치라고 하는 것도 있고, VLLO라고 하는 블로우라고 하는 것도 있고, 유튜브는 우리가 평소에 많이 쓰고 있는 앱이고, 유튜브 스튜디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유튜브 스튜디오가 바로 유튜브의 세부 설정 메뉴를 변경하는 스마트폰 앱이에요. 그러니까 유튜버는 위에 있는 유튜브와 이 유튜브 스튜디오 두 가지를 설치해야겠죠? 네, 이거는 별도 따로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 유튜브라고만 검색을 하시면 유튜브 스튜디오라고 하는 걸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거 받아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지금 저랑 마지막 시간에 함께 해볼 것은 바로 여기에 있는 프리즘 라이브 스튜디오라고 하는 곳이에요. 이렇게 들어가면 이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스마트폰 컴퓨터로 켜져 있는 경우는 바로 이걸로 방송 촬영을 스마트폰 카메라로 연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지금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가 맥 컴퓨터여서 이걸 다음 시간에 이제 일반 PC로 전환해가지고 라이브 방송하는 거 다시 한번 또 보여드릴 텐데요. 이걸로 QR코드를 찍으면 카메라에 내 스마트폰 화면이 잡혀요. 카메라에. 예, 녹화할 때. 그래서 이거는 오늘 쓰진 않을 거고요.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건 처음에 제가 연결 해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얼굴 보면 다시 보세요. 여러분 처음에 회원가입을 하고 로그인하라고 아마 돼 있을 거예요. 제가 만약에 이거 로그인을 꺼보겠습니다. 만약에 여기 있는 걸 로그아웃을 해보면 여러분 이런 모양이 떠 있을 거예요. 그죠? 제일 처음에 실행했을 때. 그죠? 예, 이런 모양이 떠 있을 거고 여기에 여러분들 저 같은 경우 네이버를 가장 많이 쓰고 있으니까 일반적으로 네이버로 로그인을 누르면 바로 스마트폰에 자동 저장되어 있는 아이디와 연동이 바로 되기 때문에 바로 연결이 되고요. 한 번도 연결을 안 해본 분들은 네이버에 비번 같은 걸 넣어주시면 돼요. 예, 이걸 먼저 해주시면 됩니다. 네. 자, 로그인이 저 지금 돼 있는 거예요. 네. 지금 먼저 로그인을 아직 못하신 분들이 있으니까 잠깐 로그인부터 해주세요. 자, 로그인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하나씩 메뉴를 잠깐 볼 텐데요. 맨 우측에 내 얼굴이 있습니다. 맨 우측에. 저쪽 맨 우측에 내 얼굴이 있어요. 이걸 누르면 톱니바퀴, 내 이름 옆에 톱니바퀴가 있습니다. 고유 핀 번호에 이렇게 배를 운전하는, 그죠? 옛날 중세시대 때 르네상스 시대 때 배 운전하던 사람의 아이콘 모양 있죠? 요 내 이름 옆에 있는 펌스라고 하는 이 이름을 누르면 이렇게 내 세부 설정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자, 다시 보겠습니다. 처음 프리즈 라이브 화면에서 맨 오른쪽 끝에 내 얼굴을 누릅니다. 그러면 얼굴 있는 거 옆에 제 여러분 로그인한 이름이 있고 조그맣게 배 조정관처럼 생긴 모양이 있어요. 그죠? 예, 이름 옆에. 이걸 누르면 세부 설정 안으로 들어옵니다. 여기 안에서 여러분 다시 다른 걸로 로그인할 수 있고요. 라이브 서비스 계정이라고 하는 버튼이 보일 거예요. 그죠? 예. 위에서 첫 번째 라이브 서비스 계정. 이 버튼을 누르면 어떤 걸로 라이브 방송을 하고 싶은지를 물어봐요. 그죠? 예. 그래서 지금 여기에 떠 있는 걸로는 다 라이브 방송할 수 있어요. 이걸로 연결을 해서. 예. 원래 유튜브에서 라이브 방송은
한정이 돼 있습니다. 구독자 1000명이 되지 않으면 라이브 방송을 원래 못하게 돼 있어요. 예. 원래 못해요. 예. 원래 라이브 방송을 못하는데 이걸 우회 프로그램을 사용한다고 하는데요.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유튜브에서도 방송을 할 수 있고요. 네이버 밴드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네이버 쇼핑 라이브라고 하는 게 있어서 왜 커머셜 연결을 해가지고 요즘 네이버에서도 홈쇼핑처럼 방송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네이버 쇼핑 라이브라고 하는 걸로 연결을 하면 유튜브라든가 이런 게 아니라 네이버에 여러분 사업자로 해가지고 라이브 방송으로 상품 파실 수 있는 거예요. 예. 예, 이런 서비스가 있고요. 밑에 보면 트위치라던가 게임 하는 거 플레이 하는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거죠. 그리고 아프리카 TV 뭐 좀 문제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아프리카 TV까지 다양한 라이브 방송을 연결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여기에 유튜브라고 하는 걸 눌러서 이거 중요해요. 얘가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계속 누르면 돼요. 그러면 유튜브와 바로 연동을 합니다. 예, 유튜브 앱이랑 바로 연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걸 사용하겠다라고 눌러주면 이 계정으로 본인 비밀번호를 집어넣어서 라이브 방송을 할 수 있는 작업하는 공간을 이렇게 넘어오게 돼요. 그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주실 건 뭐냐면 지금처럼 연동을 해보겠습니다. 연동하는 방법은 간단하죠. 다시 처음부터 해볼게요. 이것만 안 헷갈리면 돼요. 내 얼굴을 누르고 연동만 해준다. 그래서 톱니바퀴를 눌러주고 라이브 서비스 계정을 눌러줘서 어떤 계정으로 라이브 방송을 하고 싶은지를 선택해준다. 그러면 비밀번호 계정을 입력하라고 나오는데 한 번도 입력을 한 적이 없으면 이제 여기다가 빈 곳을 입력하면 되고요. 전에 입력했던 정보가 있으면 다른 계정이라는 걸 눌러서 이메일과 비번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로그인을 해야 되니까 제 계정 비밀번호로 로그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로그인 해볼까요? 저도 잠깐 열어서 메모창 열어서 로그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계정 로그인 해주세요. 네. 저도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계정 로그인을 좀 해놓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들어가고요. 네, 어떤 계정을 사용할지 선택해서 라이브 계정으로 연동을 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저는 이렇게 연동이 됐어요. 그리고 연동이 됐으면 여기에 다시 눌러서 연결을 해제할 수 있는 버튼도 생겼죠. 그러니까 연결이 됐다면 옆에 연결 해제라고 하는 게 라인이 떠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페이스북으로 방송을 하고 싶으시다면 페이스북 연동할 수도 있고요. 이게 좋은 건 한 번에 여러 개의 방송을 동시 방송할 수도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뭐냐면 유튜브 라이브 방송만 하는 게 아니라 유튜브, 페이스북, 아프리카 TV 세 개 같이 송출할래가 된다는 거죠. 예. 같이도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집에서 와이파이로 해서 안정돼서 작업을 하실 때 그렇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유튜브 할 거니까 유튜브만 로그인 해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지금 유튜브 아이디 패스워드를 몰라서 로그인을 못하겠다 그러면은 라이브 방송을 못하는 거지 녹화 방송은 할 수 있어요. 이걸로 녹화는 할 수 있어요. 근데 라이브 방송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라이브 방송을 하려고 하는 분들은 지금 이 방식을 써서 연동해 주시면 됩니다. 자, 연동하기 교재로도 지금 나가 있으니까 혹시 지금 수업을 들으면서 이해가 안 되신다면 여기 녹화 화면도 해놓을 테니까 이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은 노트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스마트폰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스마트폰으로만 하시면 돼요. 예, 노트북으로 하는 거는 다음 시간에 해야 되는 거고요. 요거 스마트폰으로만 연동해 주세요. 네. 네, 주소창은 그렇게 쓰는 게 아니라 유튜브 다운로드. 예, 제가 좀 늦게 확인했네요. 유튜브 다운로드가 이거 프로그램 다운로드 해야 되니까 스마트폰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프리즘 라이브 검색하시면 되죠. 네, 스마트폰에서 프리즘 라이브라고 프리즘 라이브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그죠? 이건 아까 저희 세 번째 시간 할 때 설명드렸으니까 네. 네, 이거를 스마트폰 앱 다운로드 받듯이 해주면 되겠습니다. 지금 컴퓨터로 하는 거 아닙니다. 예, 스마트폰으로 하고 있어요. 네. 자, 보시면 스마트폰 화면에서 이렇게 해서 설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다음은 화면 화질. 그래서 뭘로, 어떤 화질로 저장할 건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화질이 1080이면 당연히 좋은 화질로 녹화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먼 미래로 본다면은 밑에 있는 걸로 체크하는 게 아니라 1080으로 체크되어 있는 걸 반드시 잡아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다른 거는 여기 워터마크 숨기기 보이시나요? 밑에? 이게 워터마크가 나오면 뭐가 보일까요? 프리즘 라이브 스튜디오라고 하는 게 새겨져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보통 무료 프로그램인데도 불구하고 이걸 안 써도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체크를 풀어주시면 워터마크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프리즘 라이브 스튜디오를 사용했다라고 하는 표시가 안 나와요. 네. 키네마스터라든가 이런 거 스마트폰 편집기 써보시면 유료로 쓰면은 이렇게 무료로 쓰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워터마크가 새겨지잖아요. 그죠? 키네마스터로 썼다고 이렇게 새겨지잖아요. 그런 거를 안 보게 체크할 수 있는 거니까 요 정도만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라이브 방송하는 준비가 끝난 거예요. 네. 이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X를 누르면 다시 X를 누르고 나가면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바로 라이브 방송을 할 수 있는 화면이 지금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커넥트라고 하는 걸 누르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QR코드로 해서 컴퓨터랑 얘랑 연동할 때 사용하는 거고요. 이 맨 밑에 있습니다. 지금 어디를 하고 있는 거냐면 손가락으로 지금 보이는 화면에 맨 밑에 보면 커넥트, 라이브, 비디오, 포토 이런 메뉴가 있을 거예요. 그죠? 네, 손가락으로 넘겨보면 비디오, 라이브, 커넥트. 그래서 오늘은 안 하지만 컴퓨터랑 연결해서 라이브 할 때는 커넥트로 연결을 해놓으면 스마트폰 화면을 컴퓨터를 통해서 송출할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즉 뭐냐면 웹캠 카메라와 스마트폰 카메라로 두 대로 방송을 하고 싶을 때 컴퓨터에서 해야 돼요. 네, 근데 오늘 스마트폰으로만 할 거니까 그건 안 쓸 거라고 했어요. 그 옆에 라이브는 말 그대로 이걸 지금 라이브 방송하겠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걸 누르면 바로 방송이 시작되는 거예요. 연결을 해놨으니까. 예, 그 아이디로 연결을 해놨으니까. 예, 그래서 그럴 때 사용하는 거고요. 그리고 옆에 보시면 비디오는 이걸 녹화하겠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스마트폰에 녹화하겠다는 거예요. 이걸로 라이브 방송인 것처럼 똑같이 녹화를 해서 이걸 방송으로 녹화를 해놓고 나중에 유튜브에 올리게끔 할 때 사용하는 거예요. 예. 자, 그리고 포토는 사진 찍는 겁니다. 근데 손가락으로 제가 이렇게 더 뒤로 넘겨볼까요? 자, 다시 보세요. 손가락 화면을 터치패드에 놓고 이렇게 넘길 수가 있는데 맨 뒤로 넘기면 자 비디오 라이브 커넥트라고 하는 걸 메뉴를 손가락으로 누르면 그 메뉴로 바뀐다고 그랬죠? 그리고 맨 끝에 가서 손가락으로 화면을 이렇게 넘기면 좌우로 왔다 갔다 넘기면 이거는 이런 방송을 하겠다라는 메뉴 선택이 되는 거고 손가락으로 옆을 넘기면 어떤 자료를 갖고 올지를 물어보겠다는 소리입니다. 스마트폰으로 두 개의 화면을 띄워놓고 녹화할 때 사용하는 기능인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동영상이 스마트폰 안에 저장되어 있는데 제 보이는 화면에 요만하게 동영상을 띄우고 싶은 거예요. 그럼 미디어라고 하는 걸 누르면 내가 갖고 있는 사진이나 동영상 자료를 화면에 띄워놓고 방송할 수 있어요. 라이브 방송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기에 동영상이 있거나 화면을 플레이하면 그걸 플레이할 수 있어요. 제가 사진을 하나 눌러보겠습니다. 이거 이렇게 사진을 누르면 이 사진이 체크가 되고 이거 추가하면 이렇게 사진이 추가돼요. 그래서 이걸 누르면 내가 보이는 화면에서 사진 크기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옆으로 놀리면 옆으로 돌아가죠. 그래서 이걸 이런 식으로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어디다가 쓰는 거냐 이거를 이렇게 누른 상태에서 위치 조절을 한 다음에 카메라를 예를 들면 제 얼굴이 보이게 반전을 시켜볼게요. 그러면 카메라를 이렇게 눌러서 뭐 전면 카메라를 바꿉니다. 그럼 제 얼굴이 나오죠? 이렇게 해서 스마트폰 거치대 같은 데다 걸어놓고 이렇게 방송을 하는 거예요. 자, 지금 제가 옆에 띄워드리는 사진 보이시죠? 뭐 이러면서 방송을 한다는 거죠. 이게 편집을 하지 않아도 이렇게 라이브 방송을 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좋은 서비스예요, 여러분. 직접 해보시면 이게 이렇게 된다고? 이런 생각이 드세요. 다시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천천히 보세요. 제가 지금 사진을 띄워왔는데 이쪽에 가면 미디어를 선택할 수 있는데 만약에 예를 들면 손가락으로 동영상을 눌러보겠습니다. 그럼 동영상도 띄워집니다. 그리고 이 사진 필요 없으면 X를 누르면 이 사진 닫혀요. 네. 사라졌죠? 그러면 셀카 모드로 해놓고 제가 이렇게 세로로 해놓은 다음에 집에서 여러분들이 비닐하우스에 밖에 나가가지고 봄에 찍어놓은 동영상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그걸 여기다 띄워놓고 자 위에 보시면 제가 봄에 이번에 작물을 심어놨던 건데 얘가요 이번에 어떻게 바뀌었냐면 한번 뒤를 이렇게 보여준다는 거죠. 그러면
정말 역동적인 영상 콘텐츠 제작이 되겠죠. 그죠? 스마트폰 하나로. 예. 스마트폰 하나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제가 왜 설명을 드리냐면 꼭 이걸 가지고 업로드를 해서 사람들한테 보는 방송을 할 필요는 없고 나 혼자 연습할 수도 있어요. 그죠? 연습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놓고 제가 예를 들면 플레이 해볼게요. 자, 지금 위에 제가 강원도 인제에 있는 스피디움이라고 하는 곳을 갔는데요. 위에 보시면 이렇게 안내를 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학생들이 미니카트 경험을 할 수 있는 곳이에요. 지금 출발하기 전에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아주 진지해 보입니다. 그죠? 이러면서 이렇게 중계하듯이 방송을 할 수 있다는 거죠. 화면을 옆으로 해놓고 이렇게 눌러서 위치 조절을 할 수 있죠. 말씀드리는 순간 지금 카트가 네 출발했습니다. 뭐 이렇게 한다는 거죠. 이런 식의 실시간 연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그냥 제가 연습으로 보여드린 거지. 실제로 여러분들이 해본다면 여러분 주제에 맞는 걸로 하면 되겠죠. 뭐 비닐하우스나 이런 데 가서 자 오늘은 제가 이쪽에 있는 걸 한번 잔디를 뽑고 잡초를 뽑고 뭐 이런 걸 한번 해볼 텐데요. 여러분들과 함께 응원해 보겠습니다. 제가 잡초 하나 뽑을 때마다 100원씩 걸게요. 그래서 막 이렇게 한다면 이런 식으로 재밌는 라이브 방송을 할 수 있겠죠. 손주분이 계시다면은 제가 아는 유튜버 중에 그런 분들도 계세요. 손주분들이랑 이런 걸로 연결하는 분들도 있어요. 화상통화 하듯이 할아버지가 뭐 유튜브 방송하는데 이리로 들어와서 봐라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자 여기에 보면 제가 방금 보여드렸던 것처럼 화면을 추가하는 방법도 있지만 삭제하겠습니다. 이렇게 누르고 X 표시 누르면 삭제가 돼요. 네, 그리고 다시 카메라는 후면 카메라로 바꿔놓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후면 카메라로 다시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방금 보여드렸던 것 중에 이런 것도 할 수 있겠죠. 음악. 내가 방송을 하는데 내 스마트폰에 저장되어 있거나 내 기기에 있는 음악을 쓰거나 여기 라이브러리에 기본으로 제공되는 음악들이 있어요. 이 음악은 여기서 제공해주는 공짜 음악들이에요. 이걸 미리 틀어놓을 수도 있겠죠. 그죠? 예, 방송 시작하기 전에. 이런 음악을 틀 수도 있고요. 여러분 스마트폰에 만약에 음악이 있다면 유명 곡을 틀 수도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뭘까요? 예, 유튜브에 라이브 방송을 할 때는 처음엔 저작권이 없어요. 방송이 되는 동안에는 저작권 문제가 안 생기겠죠. 그죠? 유명 곡을 틀 때는 실시간이니까 저작권에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걸 나중에 아까 따로 저장된다고 했던 거 기억나세요? 영상 컨텐츠로 따로 저장된다는 거. 그때는 그런 음악을 사용했다라는 저작권 위반이 또 떠요. 예. 예, 그때는 다시 듣기 할 때는. 예, 근데 실시간 라이브를 할 때는 저작권이 안 뜨게 돼 있는 그런 겁니다. 그리고 글씨를 넣을 수 있어요. 이렇게 누른 다음에 여기에 텍스트를 넣는 거죠. 더블 클릭을 해서 오늘은 강원 농업 기술원 유튜브 특강입니다. 이런 식으로 제목 같은 걸 만들어서 넣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걸 위치 조절을 할 수도 있고요. 예. 그러니까 폰트, 스타일 조절, 자막, 글씨, 체 조절, 네, 이런 식으로 배달의 민족체, 뭐 나눔 펜 이런 글씨체 예쁘죠? 예. 그러니까 이런 펜 글씨체는 어떻습니까? 예쁘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딱딱한 글씨체를 쓰지 않고 여기 어때 잘난 체. 굉장히 예쁜 글씨체들이 요즘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글씨체를 기본 글씨체만 쓰지 마시고 예쁜 글씨체를 써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크기 조절 되죠? 이렇게 해서 라이브 방송할 때 라이브 방송을 하는데 이런 자막을 넣을 수 있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예, 라이브 방송을 하는데. 예, 그리고 색깔 바꿀 수 있고요. 네, 자간 행간 조절되는 거 보이시죠? 네. 텍스트를 다시 수정할 수도 있고요. 캡션 마크처럼 달아서 뭐 넣을 수도 있고요. 뭐 넣을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자막을 집어넣다가 중간에 빼는 작업도 할 수 있고요. 저는 일단 넣어놓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넣어놓으면 자막을 이렇게 넣을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해놓고 방송을 하다가 이 자막이 필요 없으면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자막을 X로 닫으면 되고 다시 자막을 추가하고 싶다면 장면을 넘겨서 또 추가하면 또 나오겠죠. 그러니까 자막을 여러 개를 미리 만들어 놨다가 띄워놓는 게 되겠네요. 그죠? 띄워놓는 게 되겠죠. 그러니까 미리 만들어 놨다가 내가 하고 싶은 말이라든가 여기는 저의 작업 공간입니다. 여기는 저의 창고입니다. 여기는 제 밭입니다. 여기는 저의 가장 소중한 작업 비닐하우스 공간입니다.
여기 이름은 뭡니다. 이런 식으로 미리 만들어 놓은 다음에 보여주고 빼고 이런 거 가능하겠죠. 손가락으로 누를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손가락으로. 화면을 보여주고 싶다. 옆으로 넘긴다. 어떤 화면을 띄워주고 싶다. 화면을 누른다. 그럼 그 화면이 내가 보여주는 영상 위에 매핑된다는 거죠. 이게 정말 좋은 기능이에요. 여러분. 실제로 해보시면 굉장히 재밌게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보는 모습을 보여줄 건지 카메라를 꺼서 내가 나오게 할 건지 바로 바꿨죠? 그리고 다시 후면을 누르면 앞이 보일 거고요. 이런 식으로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방송 소스를 자유롭게 촬영할 수 있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이렇게 촬영한 걸 이런 방식으로 안 쓰면 편집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세요? 그 말 한 구간에 맞춰서 자료 화면이나 이런 것들을 준비했다가 편집할 때 집어넣어야 되거든요. 그럼 엄청 시간이 걸리고 힘들어요. 근데 이렇게 해서 비디오 여기 가운데 있는 녹화 버튼 있죠? 이걸 누르면 녹화가 돼요. 내 스마트폰으로. 다시 라이브라고 하는 걸 누르면 지금 연결한 유튜브로 라이브 방송이 됩니다. 그죠? 예. 물론 이 라이브 방송 기능을 써서 스트리밍 방송을 하면 너무 좋겠지만 오늘 처음 배웠기 때문에 라이브 방송하는 게 힘들게 느껴질 수 있단 말이죠. 그럼 이걸 꼭 라이브 방송으로 써야 되느냐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예. 스마트폰 삼각대 같은 것들을 사용해서 스마트폰을 안전하게 거치해 놓습니다. 이렇게. 그런 다음에 내가 보이게 보면서 라이브 방송할 수 있어요. 근데 라이브 방송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다시 보겠습니다. 필요한 장면을 추가해 놓고 비디오를 해 놓은 후에 예를 들면 제가 여기 있는 걸 가지고 방송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녹화 방송이니까 연습을 해서 오늘 제가 유튜브와 관련된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제 데스크 화면을 보여드리면서 만약에 방송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 이렇게 자막을 띄워놓고 자막은 이렇게 누르고 우리 더블 클릭을 하면 정보 집어넣는 곳으로 가고 정렬을 센터 정면으로 할지 측면 우측으로 할지를 정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글씨 색도 정했고요. 글씨 크기도 정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상태 준비가 된 상태에서 제가 녹화 버튼을 누르는 거죠. 네, 근데 이것도 말씀을 안 드렸네요.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제가 전면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전면을 해놓은 상태에서 매직봉을 누르면 이게 이제 젊은 친구들이 많이 쓰는 네.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면 그냥 PC 케어 예, 손주분들이라든가 어린 가족분들이 있으면 깔깔거릴 수 있는 포인트가 좀 있으니까 한번 해보시고요. 네. 네. 이렇게 해서 녹화를 하는 건데 여기에 있는 이제 얼굴 모양을 누르면 이제 이런 기능이 있는데 이거 끄면 이게 아니더라도 여기에 다양한 액세서리나 배경 같은 걸 띄울 수 있습니다. 크리스마스면은 이렇게 해놓고 넣으면 되겠죠. 아, 우리 크리스마스가 왔어요. 뭐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할 수 있겠죠. 예, 이런 필터가 있어요. 이게 이제 소위 말해서 어린 친구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틱톡 같은 느낌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보정이 되는 건데 그거 말고 이쪽에 보시면 얼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얼굴 부분에 큐트라고 누르면 얼굴이 좀 들어가고요. 그리고 요걸 좌우로 이렇게 움직이시면 얼굴을 뽀사시하게 해주는 이 얼굴 모양입니다. 그 샤프를 누르면 얼굴이 이렇게 샤프하게 들어가죠. 네. 그리고 추가 버튼을 누르면 이런 식으로 반영된 얼굴을 왜곡해서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저는 뭐 예쁘지는 않아서 잘 쓰진 않는데 이런 기능이 있으니까 한번 켜서 내 얼굴을 바꿔가지고 한번 보실 수도 있고요. 컬러를 조절하면 이렇게 컬러 톤이 바뀝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본 작업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필터를 왜곡해서 사용하는 건 좋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뭐 배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컬러를 그레이딩 하는 것도 시간이 걸리니까 실내에서 얼굴 나오게 하실 때는 이 필터는 쓰지 말고 실외에서 어떤 영상을 할 때는 외부에서 할 때는 필터를 써도 괜찮게 나와요. 예, 그래서 한번 사용해 보시고 그대로 쓸 거라면 오리지널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안 보여드린 게 이쪽이라서 네, 뭔가 상황에 대해서 재밌게 만들 때는 이 지금 여기 보여드린 거에서 요 마법봉 모양 사용하시면 되고 얼굴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뭔가를 바꾸고 싶으실 때는 여기에 있는 얼굴 모양을 눌러서 컬러라던가 보이는 얼굴의 사이즈나 이런 거를 왜곡할 수 있다. 이걸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녹화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준비해 놓고 나서 이제 여러분들이 연습해 보는 겁니다.
오늘 배웠던 여러 가지 카메라 앵글 잡는 거 이런 거를 기능을 사용할 거라면은 밖에서 카메라 기능을 사용한 걸로 사용해 보시면 되고요. 지금처럼 다양한 효과를 작업을 넣으려면 이렇게 해놓고 나서 이제 오늘은 농업기술원 유튜브 특강입니다. 해놓고 녹화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한번 들고 자 이건 제가 사용하고 있는 마이크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한 20분 정도 수업이 남았네요. 자 오늘 수업도 잘 준비해 볼 겁니다. 자 근데 제가 준비된 화면이 있는데요. 준비된 화면에 사진을 같이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진을 보면 제가 학생들과 방송 수업을 했었던 화면인데요. 이 화면을 제가 위에다가 좀 놓고 얘기를 좀 해볼까요?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얘기하면서 올리고 내리고 할 수 있고요. 또 예를 들면 제가 이번에는 비디오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비디오 소스를 준비했는데요. 이 비디오는 작년에 제가 우리 이 농사를 지었을 때 수확했던 작물들이에요. 이러면서 얘기하면서 이 화면을 띄운다는 거죠. 이걸 편집하려고 하면 여러분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그리고 끝나면 녹화 끝 이렇게 누르면 됩니다. 예. 그러면 이 녹화되어 있는 파일을 여기 화살표 넘기기 버튼 있죠? 맨 밑에 하단에 이 넘기기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이게 저장이 돼요. 그래서 내 스마트폰으로 저장하겠다. 아니면 플레이하겠다. 그러면 방금 전에 제가 설명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손 흔들면서 말했던 게 여기 녹화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자막 떠 있죠. 그죠? 그리고 제가 수업을 진행하면서 중간에 어떤 화면을 막 불러왔어요. 네. 자료 화면으로 선택하고 했던 것들 녹화 버튼으로 해서 이렇게 불러온 거 보이죠? 화면 위치 변경한 것도 그대로 녹화되어 있고요. 오디오도 잘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이걸 이제 내가 공유를 누르면 어떤 파일로 할까요? 하면서 컨버팅이 바로 들어가요. 그죠? 파일을 뽑는 겁니다. 스마트폰에서 바로 돌리는 거예요. 네. 이렇게. 자, 100% 완료가 됐습니다. 이제 그러면 스마트폰에 카톡으로 보내주실 건지 아니면 우리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 녹화로 했으니까 이걸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하기 위해서 파일을 저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니면 밖에서 여기서 저장할 수도 있죠. 그러면 스마트폰 카메라에 저장이 됐습니다. 그리고 밖에 나가보면 여러분 사진 갤러리 탭에 지금 방금 만든 게 동영상으로 있는 거예요. 이걸 유튜브에 업로드하면 되는 거죠.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네. 오늘 그러니까 그냥 스마트폰으로 해서 바로 지난 시간까지는 그냥 촬영을 해서 올려놓는 방법을 썼잖아요. 그죠? 근데 오늘 지금 종합하면서 한 번 더 다시 천천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뭐냐면 처음부터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프리즘 라이브 스튜디오가 있고 제가 이렇게 나가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저 녹화 방송을 했고 이걸 편집을 누르면 이렇게 다시 화면을 수정할 수 있는 공간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 있는 내 얼굴을 누르고 제가 로그아웃을 해보겠습니다. 내 이름을 누르면 이 로그아웃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로그아웃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첫 화면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네. 지금 프리즘 라이브 처음 설치하신 것부터 한 번만 더 복습해 보겠습니다. 첫 화면에서 네이버를 로그인할지 구글로 로그인할지 어떤 걸로 로그인해도 상관없다고 말씀드렸어요. 내 스마트폰으로 빨리 로그인할 수 있는 거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스마트폰 로그인 그리고 여기에 저는 네이버를 로그인 해놨으니까 바로 로그인이 돼서 화면이 뜬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얼굴을 누르고 톱니바퀴를 눌러서 서비스 유튜브 계정 연결하는 거 이건 아마 이해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내 계정을 연결해서 들어가는 이야기를 했고요. 밑에 보면 라이브 커넥트라고 하는 게 있는데 방금 전에 쓴 건 라이브입니다. 예, 라이브 기능을 켜놓으면 이렇게 방송을 하는 준비가 됐어요. 이 상태에서 제가 아까 한 5분, 10분 동안 혼자 얘기한 건 여기 있는 레디라고 하는 버튼 보이시죠? 여기 가운데에 레디라고 하는 버튼 보이죠? 이걸 누르면 이렇게 어떤 이름으로 영상을 방송할 건지 제목을 넣을 수 있고 예. 그리고 밑에 보면 어떤 계정으로 사용을 하는데 공개로 할지 미등록으로 할지 비공개로 할지를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러면 유튜브의 연동이 처음에 톱니바퀴를 눌러서 라이브 계정에서 유튜브가 연결이 돼 있어야 됩니다. 이게 1번. 이걸 연결해 놓은 상태에서 내 라이브라고 하는 곳을
체크해 줍니다. 비디오 라이브. 라이브에서 레디라고 하는 밑에 있는 흰 버튼을 누르면 방송을 할 수 있는 화면이 준비가 되고 거기서 제목을 집어넣고 누가 방송을 하는 거고 화질은 어떻게 할지 기본으로 1080이 아니라 720으로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걸 고화질로 세팅을 할 거니까 1080이라고 하는 걸로 체크를 해주시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지금 저랑 똑같이 따라 하려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화면이 안 뜨거나 방송을 하기를 해서 레디가 고 라이브라고 하는 게 안 보이거나 고 라이브를 플레이 했는데 녹화가 안 된다면 24시간이 지나야 돼요. 아시겠죠? 예, 그리고 계정 중에서 허락이 되어 있는 계정 등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누르면 바로 라이브 방송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비공개로 해놨고 화질 선택했고 고 라이브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고 라이브로 시작이 됩니다. 그죠? 3, 2, 1 방송 시작. 네, 안녕하세요.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저 혼자 있고 비공개로 있는데 오늘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웹캠 카메라와 그리고 수업을 함께 참여하고 계시는 우리 대표님들 그리고 마이크 그리고 혹시 몰라서 수업을 준비하고 있는 자료 화면이 있어요. 이렇게 준비를 해놓고 있습니다. 제가 방송을 하면서 사진을 하나 띄워드렸는데요. 지금 보고 있는 이 사진이 네 아주 유명한 사진이죠. 이 사진을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이러면서 막 하면서 화면을 보여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필요 없으면 이걸 삭제를 해서 없애버릴 수도 있고 다시 자료가 필요하면 손가락으로 옆으로 넘겨서 미디어가 필요하다면 동영상을 준비했다가 불러오면 아까 제가 50초짜리 녹화한 화면이 이렇게 플레이가 나오고 손가락으로 누르면 이 화면을 이런 식으로 선택해서 플레이를 누르면 자 제가 오늘 수업을 진행하면서 아까 연습해봤던 화면을 지금 보고 계실 겁니다. 자 보이시죠?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멈추면 또 멈추면서 얘기할 수 있고요. 필요 없는 화면을 끄면 됩니다. 사람이 들어오거나 채팅창에 글이 남겨있으면 위에 지금 카운트가 되고 있는 모습 보일 거고요. 이름을 누르면 채팅창 숨기기를 해놨는데 뷰를 누르면 채팅창이 보이겠죠? 그래서 옆에 채팅창이 뚜루루루루 뜨는 게 보여요. 사람들이 글을 막 남기면. 그리고 내가 글을 쓰고 싶다면 여기다가 내가 글을 쓰면 되겠죠. 네. 그래서 여기 있는 수정을 하거나 내가 말을 하거나 채팅창 입력을 해서 안녕하세요. 이런 식으로 남기면 안녕하세요라는 글이 이제 뜨게 된 겁니다. 좀 보이시죠? 옆에 제 얼굴이랑 이렇게 안녕하세요 이렇게 이미지가 나왔죠? 그래서 채팅을 막 하면서 사람들이랑 글을 남기면서 라이브 방송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걸 엔드 끄기를 누르면 제 계정으로 연결된 이 녹화 방송이 제 유튜브 계정에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저장할 수도 있어요. 저장을 누르면 이 동영상이 또 내 카메라에 저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녹화한 게 유튜브로 날아가기도 하고 녹화한 걸 내 스마트폰에 저장도 할 수 있고 꼭 유튜브 라이브 방송이 아니어도 내 스마트폰 안에 있는 이미지 파일, 사진 파일, 문서 파일 이런 거 막 꺼내가지고 보면서 토크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상당히 좋은 프로그램이죠. 그죠? 그리고 유튜브에선 이게 된다 안 된다 원래? 애초에 안 된다. 구독자 1000명이 안 되면 이 방송을 못 하신다니까요. 네. 구독자 1000명이 안 되면 이 방송을 못 해요. 근데 이 앱을 쓰면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녹화 방송을 지금 이렇게 할 수 있고요. 이거는 꼭 해보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유튜브 프리즘 라이브 설치하셔서 처음에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이렇게 하고요. 방송 공유를 누르면 이 링크를 복사해서 이걸 사람들이 보게끔 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이걸 링크 복사 그리고 제 카카오톡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 카카오톡에다가 보내볼게요. 붙여넣기. 그러면 유튜브에 주소가 같죠? 그죠? 유튜브 주소가 같잖아요. 그리고 이걸 누르면 네. 이 동영상의 소유자가 권한을 부여했다면 로그인해 주세요 나오죠. 제가 어떻게 녹화했기 때문에 허락된 사람만 볼 수 있게 해놨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허락된 사람만 허락받아서 볼 수 있게 체크해 놓은 거예요. 이걸 아까 전체 공개를 해놨다면 당연히 주소만 있는 사람은 들어가서 다 볼 수 있게 되겠죠. 그죠? 네, 이런 식으로 이 주소가 혹시 노출되더라도 함부로 보지 못하게까지 해놓은 거예요. 네.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요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영상 콘텐츠를 만들 때 다음 주까지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뭘 해야 되냐면
영상 컨텐츠를 바로 이런 라이브 컨텐츠 만들기를 통해서 만들어 보셔도 되고요. 예. 그게 아니라면 라이브 컨텐츠로 만들기가 아니라 녹화 컨텐츠 사용하기. 예. 녹화 컨텐츠 사용하기를 해서 컨텐츠를 만들어 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녹화 컨텐츠로 해서 사용한 것들을 이제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를 하고 사용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에러 코드가 뜨는 거는 24시간 기다리시면 이제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로그인 연동을 잘 해놓으시면 돼요. 얘랑 로그인만 해놓으시면 바로 사용할 수 있으니까 만약에 혹시 24시간이 지났는데도 문제가 된다면 앱 자체에서의 문제니까 24시간 이후에도 만약에 문제가 된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앱을 새로 다시 깔아보시면 돼요. 네. 다시 깔 때 한 번 더 처음에 실행을 하면 또 물어볼 거예요. 마이크를 쓰겠습니까? 화면을 쓰겠습니까? 이런 걸 물어볼 거예요. 그럼 예 누르시면 돼요. 예. 다시 깔았다가 혹시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유튜브에 라이브 방송 시청하는 건 한 번만 하면 됩니다. 예. 또 다시 신청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한 번 시청하고 나면 24시간 지나면은 바로 쓰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방송을 한 건 제가 우리 제 유튜브 채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화면을 우리 데스크탑 화면으로 해놓고 공유를 할게요. 그래서 유튜브에 가면 이제 이렇게 라이브 방송을 한 거, 이렇게 라이브 방송을 한 거는 자동으로 또 녹화가 돼 있어요. 네. 자동으로 녹화가 돼 있습니다. 제가 아까 미디 교수 요걸로 녹화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내 채널에 가면 여기에 동영상 이렇게 하면 안 보이죠. 그래서 맞춤 설정 안에 들어가면 세부 설정입니다. 세부 설정에 콘텐츠 이런 데 들어가서 실시간 누르면 지금 아마 업로드 중인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전에 테스트했던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떠요. 라이브 방송했던 게. 근데 문제는요, 여러분. 이걸 생각해 보세요. 이게 뭐예요? 너무 무섭게. 무섭게 떠 있죠. 예, 아까 말씀해 주신 거랑 똑같아요. 내가 우리 비닐하우스에 아니면 장소 창고에 음악을 틀었는데 그 음악이 되게 유행곡이어서 이런 식으로 저작권 침해 신고 이런 식으로 떴어요. 그죠? 이런 거 보면 내 채널에 큰일 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자세히 보기라고 하는 걸로 해서 세부 정보 보기로 들어가면 여기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을 해줘요. 네. 동영상에 대한 주장이 채널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심각하게 겁먹지 마세요. 뭐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밑에 보면 여기에 동영상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는 없지만 네, 요 구간 일부 지역에서는 수익이 창출될 수 있네요. 어느 나라에서 보면 수익이 창출되나요? 라고 봤더니 이런 나라에서는 돈을 벌 수 있다는 소리가 나오네요. 예. 이해되시죠? 예. 그러니까 아까 같은 현상이군요. 화면이 또 안 뜨는군요. 이게 자꾸 공유되면서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다시 보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공유 화면을 보여드리면서 자꾸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다시 보시면 요것만 설명드리고 우리 수업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자 여기 보시면 지금 화면 뜨나요? 지금 화면 뜨시죠? 네, 괜찮죠? 네, 다시 보면 내가 라이브 방송을 하고 나면 끝나고 나면 이렇게 컨텐츠에 방금 전에 라이브 방송을 한 걸 내 동영상 업로드하고 세부 분석 보는 곳이 있어요. 이건 어디라고 그랬죠? 내 유튜브 채널에서 채널 맞춤 설정이라고 하는 데를 들어가야 한다고 했죠? 그래서 채널 맞춤 설정 안에 들어오면 컨텐츠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면 실시간으로 라이브 방송을 한 거라든가 이런 것들이 여기 떠요. 저는 지금 업로드 중에 이렇게 떠 있고요. 여기 보면 동영상이 있는데 내가 올리는 동영상이 저작권 침해가 신고가 되면 이런 식으로 저작권 침해 신고라고 하는 경고 메시지가 떠 있죠. 보통 이걸 보면은 큰일 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이걸 세부 보기, 자세히 보기라고 하는 걸로 들어가서 보시면 여기 이렇게 말해주는 겁니다. 동영상에 대해서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이는 위반 경고는 아닙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해요. 위반 경고라고 본인들이 얘기를 해놓고 이걸 잘 들어보면 여기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하는 게 어느 나라에서 수익이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라고 또 뜹니다. 그래서 저작권 소유자에게 돈이 돌아가는 거는 맞고요. 그리고 내가 위반한 구간은 이 구간이라고 또 표시가 돼요. 그래서 내가 이걸 수정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 뭐라고 나와요? 일부 지역에서 수익이 창출되는데 그건 어느 나라? 예. 또 이런 나라들에서 동영상을 보면 돈을 벌 수 있다고 나오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지금 어떻게 한 걸까요? 저한테 제 국적인 대한민국에서만 돈을 못 벌게 해놓은 거예요. 네. 그리고 다른 데서는 벌든 말든 네 맘대로 해 이렇게 설정해 줄 수도 있어요. 이거는 저작권자 마음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저작권이 아주 무서운 건 아니고 다만 이 동영상으로 돈을 벌게 됐을 경우에 이 저작권을 위반한 사람, 그러니까 위반한 사람은 돈을 못 받고 대신 컨텐츠는 유지하고 이 저작권에 대해서 소유권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돈을 벌게끔 해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문제가 됐을 경우에는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까지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영상 컨텐츠를 오늘 배운 촬영 스킬을 반영해서 많이 찍어 놓으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이유는 뭘까요? 다음 시간에 뭘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요리할 거니까요. 다음 시간에 편집할 겁니다. 그러니까 편집할 게 있어야 편집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영상 소스도 많이 업로드를 해보시는 것도 중요하고요. 100개 만들기를 해야 되니까. 동영상 많이 찍어서 쇼츠로 계속 올려놓으시고요. 오늘 제 컨설팅 했던 것처럼 더 많이 찍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건 뭐냐면 바로 그런 소스들을 가지고 여러 동영상들을 불러와서 편집하는 방법을 같이 배워볼 예정입니다. 그럼 오늘 아주 긴 시간까지 수업 듣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원활하게 수업들을 할 수 있게 제가 또 사전에 준비 많이 해놓고 오늘처럼 여러 에러 없게 또 준비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예,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도록 하겠고요. 지금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기계? 컴퓨터로 하는 방법이요? 컴퓨터로 하는 방법? 아, 소품. 아, 이거는 제가 우리 김수현 사무관님께 보내드릴 겁니다. 지금 여러분 메일 주소를 제가 갖고 있지는 않으니까 보내드릴 테니까 그 메일 주소로 해서 촬영기기에, 예, 촬영기기, 추천 품목들은 따로 보내드릴 거예요. 네. 맥용은 제가 지금 맥이 사용이 되는데 맥으로 되어 있는 파일을 제가 다운로드가 해놓은 거 있으면 그걸로 보내드릴게요. 예. 저는 지금 잘 사용하고 있는데 아마 맥용이 이번에 최근에 지원이 끊긴 것 같아요. 그거 한번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따로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제가 메일 주소를 남겨드릴 테니까 그쪽으로 혹시 궁금한 거 지금 저한테 필요한 거 다운로드 받아야 되는 분들은 제가 사전에 우리 지난번에 메일 주소 남겨드렸었죠? 여기. 예, 오늘 나가시기 전에 지금 자료 어떤 촬영 장비 필요하시고 뭐 이런 분들 있으면은 그냥 저한테 메일 보내주세요. 제가 그러면 보내드릴게요. 여기다가 저 지금 강원도 우리 이거 수업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남겨주세요. 그러면은 제가 이쪽 메일로 해서 여러분들께 자료 구입해야 되는 뭐 구입할 수 있는 저렴한 장비 그리고 프로그램 지금 우리 안은욱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맹용이라든가 이런 거 지금 보내드려야 될 수도 있으니까 그거 따로 또 확인해가지고 보내드릴 수 있으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